핫 뉴스 브리핑 짤방 방송 또 하나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구 미분양 짤방 만들어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셔갖고요. 오늘은 또 세종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뉴스들을 매일 보고 있긴 한데 이 뉴스들에 대한 강도를 가장 빨리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 방송국이나 신문사들 기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통화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가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하셔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답변 내용들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또 자료를 좀, 급하게 정리했는데, 이 정도 자료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종시의 하락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지 충분히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짧게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제가 검색한 기사예요. 1시간 전, 2시간 전, 지금 현 시간, 현재, 오늘이 2021년 7월 19일 날 기사인데요. 지난주에 KB에서 드디어 마이너스가 떴어요. 세종시에서. 그 전에 감정원에서 마이너스가 뜬 적이 있었는데, KB 국민은행 지수로 마이너스가 뜬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에 대해서 정말 하락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이제 집을 팔아야 될 것이 아니냐, 투기꾼들이 다 빠져나간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제가 배열을 했던 것들이고,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검색한 기사 순으로 봤더니, 아이뉴스 24 뉴스가 제일 많이 검색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세종시 나홀로 추락, 전국 확대. 그래서 이 기사를 가지고 한번 제가 스크랩을 해와봤습니다. 기사는 팩트를 잘 정리했습니다. 한번 이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2020년 아파트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게 세종시였을 텐데 2020년에 제가 3편이라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2번이나 썼습니다. 세종시 7월 둘째 주 현황을 봤더니 매물이 누적되면서 이 이제 매매 가격이 전주 비해서 마이너스 0.21 이게 이제 한국감정원 부동산원 기록인 거죠. 그래서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0.01 하락을 하고 있다. 기사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락한 이유들을 찾아봤더니 이제 작년에 민주당에서 작년 7월달 2020년 7월달에 세종시로 정부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옮긴다라고 발표한 다음에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세종시로 대규모 투기 자금이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저 웃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경실련에 따르면은 이제 지난해 7월 달에 세종시의 국회 청와대 이전 계획이 발표한 대로 3억 6천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거의 적게는 1.5배, 많게는 2배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4억 5천만 원 하던 단지가 8억 1천만 원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 동력이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국회는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야당이나 원구성 협의가 늦어지면서 이 개정안이 이제 좀 늦어졌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변곡점을 마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닌지 과도한 상승분에 대한 조정 작업인지 이런 거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기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고 맞는 얘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세종시에 하락이 시작했고 하락 수치가 생겼고 그 이유가 작년에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이 가는 것들 때문에 많이 오른다고 생각했었는데 국회의사당에 옮겨가는 것들이 좀 지지부진하니까 빠진다. 근데 좀 논리가 좀 빈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상승할 때도 그 논리를 말씀드렸는데 제 뉴스 브리핑을 꾸준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호재 단기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국회의사당이 옮기는 게 국회의사당이 옮기는 것하고 세종시 집값이 올라가는 거랑 큰 영향력이 있을까요? 국회의사당이 옮겨가게 되면은 일자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인력들이 내려오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수천 명이 되나요? 수만 명이 되나요? 좀 많아봤자 몇백 명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세종시에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시는 정부 부처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고위공무원분들은 세종시 안 사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한정적일 거라는 것이고요. 작년에도 세종시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세종시에
좀 분양 물량보다 입주 물량이 줄었고요. 분양 물량 입주 물량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완성도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도시의 거주 환경이 좋아짐으로써 뭐 대전에서, 청주에서, 천안에서, 공주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많이 해왔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많이 좀 이제 조금 이제 오르는 폭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제 지난주부터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대전이나 청주나 천안에서 이주를 해오기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좋은 지역의 좋은 아파트들보다 비싼데 굳이 세종시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쌌거든요, 세종시가. 근데 세종시가 역전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굳이 올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전이나 천안이나 청주가 오히려 지금 더 올라가기 좋은 타이밍이 된 거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종시가.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죠. 한번 그 수치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시는요, 일단 규제적인지 봐셔야 되죠.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부터 2017년도 8월, 그러니까 언제 지정을 했는지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8월 3일,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2017년도 5월 달에 취임을 했잖아요. 5월 달 취임한 이후로 처음부터 규제 지역이었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이번 정부가 취임하기 전에 2016년도 11월 3일자부터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말 끝난 거잖아요. 그럼 이건 규제 때문에 하락하거나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2016년도부터 조정지역이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투기 과열 지구였기 때문에 투기 지역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투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제일 규제가 셌던 지역이었던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규제 상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건 실수요가 증가하는 것이지 투기 수요가 증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도 상승을 많이 한 것들, 물론 투기 세력 투자 수요가 들어오긴 했지만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투기 세력 투자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렸다? 그건 좀 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죠. 대전, 천안, 청주.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일단은 실수요 때문에 증가를 했는데 오르다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세요. 이게 2012년도부터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그러니까 지난주까지죠. 예? 빨간색은 매매가 상승률이고, 파란색은 전세가 상승률인데, 그냥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습니다. 세종시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처음 입주를 하면서 첫마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다가 결정적으로 2020년도부터 급감을 하는데 2020년 2월 달부터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면 7월 달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7월 달에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2020년 2월 달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뭐죠? 예, 입주 물량이 이제 아마 2019년도까지 입주 물량이 많았을 거고 2022년도부터는 입주 물량이 좀 적은 급감한 상태에서 주변에서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량들이 많고 입지가 좋고 상품들이 좋다 보니까, 싸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국회 이전에 대해서 해서 더 자극을 받은 거죠. 근데 자극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단기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점점 입지가 좋아지는구나, 좋아지는 입지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높은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전세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전세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장은 들어가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전세를 끼고 사둠으로써 나중에 들어갈 수요들을 어떻게 보면은 미리 좀 사두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요, 2016년도 8월 달부터요, 그쵸? 2016년 8월 달부터 2021년 7월 12일 지난주까지 해서 세종시의 주간 매매가 변동률입니다. 상승률, 하락률일 텐데, 2016년도부터 이미 2015년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합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번 정부가 취임한 다음에 아무래도 세종시를 만든 정부잖아요. 세종시가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또 자연스럽게 파리 대책 이후로 이게 또 투기를 막다 보니까 그냥 보합 시장이고, 심지어는 쭉 보세요. 보합, 마이너스. 계속 보합에다가 쭉쭉쭉 가다가 2019년도 12월 달까지 해서 계속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18년, 19년도 입주 물량도 많고 분양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2019년도부터 시장이 안정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끝나다 보니까, 입주민이 끝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사를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2012년도부터 2019년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세종시가 정말 살기 불편한 지역이었다가 7년 동안 막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상업시설을 만들고 주유소를 만들고, 주유소가 옛날에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극장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입지가 좋아지다 보니까 집 주변에서 막 이사들 오는 겁니다. 집값이 쌌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 12월 달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2020년 내내 올랐거든요.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탑으로. 그러다 보니까 2021년 들어서 점점점 이 상승폭이 줄죠.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제가 이것 좀 옮기겠습니다. 예,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예. 2020년 상반기 때부터 하기 안 옵니다. 너무 입지가 좋아도 많이 오른 다음부터는 안 오르죠. 오르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지난주에 마이너스가 뜬 겁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떴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0.02예요.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죠. 근데 조금 더 좀 빠질 것으로 일단 봐요. 당장 물량들이 쌓여 있고, 실질적으로 실거래된 가격들보다 더 낮은 가격의 호가들이 지금, 그러니까 매매가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하락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마 하락을 하는 것들 때문에 혹시 공포스럽거나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단기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적을 거 아니에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요게 지난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226개 시군구의 시세 변동률입니다. 일단은요, 딱 봐도 서울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세종시가 많이 올랐죠.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이걸 딱 보니까 세종시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이제 이거 보여드린 대로요. 처음부터 많이 올랐던 게 아니라 2019년도 12월 달부터 2020년도에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떻게 보면 단기입니다. 부동산은 2년 정도를 단기라고 보는데 단기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될 타이밍이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혼자 시뻘겋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매매가만 올라갔으면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전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들인데, 여기는 실수요가 증가한 거지 투자 수요가 증가한 것이 아니구나. 물론 투자 수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세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죠. 한 이 정도 순위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는 전세가 상승률도 1위를 한 거 보면은 틀림없이 이거는 실수요가 증가한 거로 봐야지, 이게 투기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봐도 세종시가 1등이고요. 전세가도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실수요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 세종시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이게 투기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간 빠져나가기는 어렵겠구나. 거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또 나머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주 물량을 봤더니 제 말대로 입주 물량입니다. 2021년까지 많고 내년부터 없지요. 없습니다. 이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아마 2020년도보다 2021년도까지가 점점, 아까 2015년도를 피크해서 점점 줄죠. 그래서 결국은 2021년도 입주 물량이 끝나게 되면은 내년에 없습니다. 가격이 이게 하락보다는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이죠. 이것도 좀 안 보이시네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실게요. 제 사진 때문에. 2022년도인데요. 여기가 지금 입주 물량이 줄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요. 미분양 수치인데요.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특히 14년도 사이에 여기가 입주물량이 제일 많았었잖아요. 저도 이때 하도 미분양이 많다 그래서 가서 줍줍을 했습니다. 이때 샀었을 때는요, 양도세도 면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2년 있다 팔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미분양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 이후부터는요,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미분양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분양도 없는데 가격이 하락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대로
요 세종시로 국회의사당 옮겨가는 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은 아닌 것 같죠. 아무래도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빠져나간 것 같지도 않지요. 그쵸? 그리고 과도한 급격한 변곡점을 맞았어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데 이 변곡점도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그냥 과도하게 상승한 부분에 대한 조정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그 정도로 보는 것들이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세종시 현황들을 좀 정리해볼게요. 네, 어떻게 정리해드릴 거냐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이게 LH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택지 지도 그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2030년까지 진도가 나가기로 되어 있죠. 지금이 2021년도니까 아직 횟수로 10년, 만으로 9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때 2006년도에 계획했던 인구가 50만 명이었습니다. 주택 호수는 20만 호고요. 아직 일단 시기적으로는 그냥 지금 35만이 됐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 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분의 2도 아니고 반도 아직 안 온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본격적인 도시의 상승이 세종 요 행복도시라고 해요. 행복도시가 다 찬 다음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종시가 이만한데 여기 다 찬 다음에 주변 지역까지 아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할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이 도시의 완숙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여기 다 차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얼마나 찼는지. 지금 1생활권, 2생활권, 3생활권만 차 있고요. 4, 5, 6 중에서 4는 지금 분양해서 건설을 하고 있고 6은 이제 입주를 한 것도 있지만 이제 분양을 하고 있고요. 5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 1, 2, 3만 끝났지 3, 4, 5가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어떤 것들인 줄 아시겠죠? 아직 반도 안 됐다고 하는 이유가 3, 4, 5가 아니 4, 5, 6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에요. 세롬동, 나성동, 대평동, 다정동인데요. 일단은 나성동이 여기 있고 세롬동이 여기 있고 다정동이 여기 있고요. 대평동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2생활권하고요. 3생활권의 새 아파트들만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4생활권, 6생활권, 5생활권 아직까지는 새 아파트가 더 비싸다고 하는 것들은 입지 조건들이 완성이 안 됐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최고가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이 아마 6생활권이나 5생활권에서도 나올 때쯤이면은 이제 그때쯤부터 본격적으로 입지 전쟁이 시작되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반 정도밖에 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 정도밖에 안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제 의견만이 아니라 세종특별시의 의견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비싼 데가 나성동이 제일 비싸죠? 왜? 제일 비싼 이유가 뭐예요? 나성동에 새 아파트가 입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성동에 새 아파트가 최근에 입주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전에는 대평동이 새 아파트였었죠. 그전에는 세롬동이 새 아파트였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해밀동이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서 가격이 새 아파트인데 좀 입지가 좀 떨어진데도 비싸잖아요. 여기 아직까지 새 아파트가 제일 비싼 시기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이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하던 예정들. 여기 나성동에 입주할 아파트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4생활권이 입주할 아파트가 남아 있고 6생활권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설명드리고 끝날 텐데요. 보세요. 이게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세종특별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온 얘기입니다. 203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만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 40만은 안 됐죠. 35만 정도 왔습니다. 근데 목표 인구가 2025년까지 50만이고요. 30년까지 80만이에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가 80만. 그러니까 이제 행복도시 내에서는 50만이 목표인데 세종 전체가 80만. 그러니까 80만까지 가야 되는데 세종시 전체가 지금 35만 6만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반도 안 왔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반도 안 온 느낌이 든다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세종시가 참 좋은 이유가 중에 가장 좋은 이유 중에 것들은 뭐냐면요. 새 아파트들도 많아서 좋지만 여기가 일자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를 보세요. 2020년에 22만 명이고요. 2025년에 28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2030년에는 42만 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은 2명 중에 1명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2명, 1명 중에 일.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는 밀집도가 있고 도시의 인구가 구성이 일자리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목표 연기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들은 그냥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도 목표 인구를 더 늘려서 잡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지역들은 목표 인구를 늘려서는 절대 달성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데들이 실제 목표 인구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이거는 세종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종시 하락 뉴스의 결론입니다. 이게 상승을 매일 했어요. 매일 상승을 해서 너무 비싸서 진입을 못한다고 해서 결국 모처럼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비싸서 상승해서 진입을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하락한다고 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세종시는요 아직 개발 초기, 중기를 넘어가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부터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결론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5년 후에 향후 10년 후를 바라본다고 하면은요 지금이 세종시의 최악인 상태입니다. 맞죠? 예, 지금 과거 대비는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인데 10년 후에 비해서는 지금 세종시가 제일 나쁜 상태이고 인구가 제일 적은 상태이고 기반시설이 제일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지금이 최악일 뿐 점점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짤방 세종시 특별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이라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종시 갔다 온 편이 스마트 투표 멤버십에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에 있는 대전, 계룡, 공주까지 갔다 왔어요. 다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갖고요. 세종시 관련 영상들 직접 한번 현장 전문가한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